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시간입니다. 당신의 선택에 따라서 가장 큰 자산 혹은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막 70살이 되었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제 또래 친구들도 많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이 제로입니다. 금융교육, 그리고 그 금융을 이해하는 방법인데 대학 졸업생의 95%는 재정 상태가 뭔지도 모릅니다. 제가 금융교육에 대한 6개의 기본 단어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 6단어는 소득, 지출, 그리고 자산, 부채. 마지막 2단어는 현금 흐름, 이것입니다. 자꾸 현금 흐름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비결은 대학 교육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저희 가난한 아빠는 학교에 가서 직장을 잡고 박사 학위를 따라, 그리고 이게 그 방법의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시작되죠. 많은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이게 가난한 사람의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얼마를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현금 흐름조차 통제하지 못하니까요. 벌어들인 수익이 바로 지출이 되니 수지 같은 좋은 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크레딧 카드를 잘라버리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소비 중독 상태이니까요.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은 이렇습니다. 이때 집을 구매하죠. 더 큰 집을 말이죠. 그리고 집을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바로 부동산 중개인이죠. 그저 안도감을 주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집을 거주 목적으로 구매하게 되면 월급이 들어왔을 때 바로 지출이 시작됩니다. 그 부동산의 주택융자와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그렇게 지출이 늘어나고요. 벌어들인 족족 돈은 전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가주택은 자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니까요. 쉽게 말하자면 자산은 돈을 벌어들이고 부채는 당신에게서 돈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자산인 집을 한번 보죠. 저는 25살에 시작했습니다. 첫 투자 아파트 구매였죠. 거주한 게 아니라 월세를 받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게 매달 수입이 되었고요. 간단히 자산과 부채의 정의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집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문제로 말이죠. 현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금융지능은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이며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해주는 말은 공부를 해서 직장을 얻으라고 하는데 그 후 첫 월급부터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 후에 자동차와 집을 사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차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보험과 가스, 그리고 수많은 지출이 생기니까요. 금융 IQ는 현금 흐름, 통제 여부입니다. 대학 졸업장이 아닙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대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금 흐름 속에서 당신은 성장해야 합니다. 자꾸 경험을 하면서 말이죠. 수입으로 자산을 만들고요. 자산에서 수입이 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게 자산이냐고요? 자산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 부채는 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집을 구매 시 수입이 생기는지 지출이 생기는지를요. 또 다른 문제는 나쁜 좋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재무 설계사, 나쁜 사업 파트너, 심지어
당신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꼭 6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수익, 소비, 자산, 부채, 그리고 현금 흐름을 말이죠.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게 금융지능이고 경제 IQ와 금융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입을 늘리는데 노력하죠. 그들은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직장, 커리어를 원해요. 수입을 커리어로 비유합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현금 흐름 4분표입니다. 제 책에도 나오는데요. E는 직장인, S는 자영업자 혹은 의사 또는 변호사, 웹 디자이너 등이고요. B는 직원, 500명 이상의 기업가, I는 전문 투자자를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B나 I로 가고 싶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힘들죠. 게다가 I는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있고요. 저희 아내와 저는 지금 I에 있으며 벌어들이는 돈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도착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E인 직장과 S인 자영업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어.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싫어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책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고 착각하지만 저는 책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목적과 인생을 채웠습니다. 열정이 아닌 목적이요. 제 목적은 B인 기업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작은 틀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40%의 높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60%, 기업은 20%. 그런데 투자자는 거의 0%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즈음에 이 두 부류가 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지 않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들을 배우고 싫어하는 일도 해야 했었죠.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고 부채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보험 관련 강의도 들었고요. 이것저것 제가 싫어하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끝에 두 부류에 들어왔어요. E와 S. 이쪽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사랑하는 일을 할 거야. E와 S. 두 부류에서만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장 사랑하시나요? 저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욕심쟁이 같겠지만 저는 돈 버는 것을 좋아합니다. 없는 것보다 많은 게 나으니까요. 저는 바다까지도 가봤고 부자도 되어 봤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부자가 되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과 힘든 시간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자산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사랑하는 자산은 찾아서 투자해야 합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투자가 되기에 집중하세요. 직장과 개인 사업에만 멈추면 안 됩니다. 물론 투자가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갖고 싶어하는 자산이 부유한 사람들이 가진 사업인 걸 알았었고요. 개인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일 자체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끝내 큰 사업을 가지고 몇 년 전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저 엄씨도 돌아가니까요. 과정은 힘들었지만 이뤄냈습니다. 제 다음 목표는 부동산 투자였고요. 부동산 투자가 너무 좋았습니다. 대부분은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할 만큼 돈이 없겠죠. 제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일을 안 하는 대신에 때때로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자산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좋아한 저에게는 사업이 제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투자 상품은 주식, 뮤추얼 펀드, ETF,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죠. 저는 그 투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지만 중산층에게는 완벽한 옵션입니다. 주식, 뮤추얼 펀드 같은 상품들이요. 왜냐하면 모두 수입에 집중하니까요. 그들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어하고 더 좋은 경력, 승진만을 원하고 회사의 간부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원했던 것들과는 다릅니다. 물론 좋은 투자처이고 또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제가 싫어했고 구미가 당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업과 부동산에만 투자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하기보다 제가 사랑하는 자산들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직장과 자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스티븐 잡스, 마크 주커버그, 그리고 아마존의 베조스가 있고요. 세상의 모든 돈을 그들이 가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제 계획도 그들과 같았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 것은 리스크가 높을수록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저축펀드의 투자 방식 혹은 유행하는 비트코인에 머무르는 이유는 위험을 감수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위험도는 너무도 크니까요. 연금저축펀드, 그런 투자는 많은 지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높을수록 보상은 커집니다. 또한 노력과 교육, 그리고 공부가 필요합니다. 수십억이 매일 제 통장에 들어옵니다. 제가 하루에 버는 돈이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 버는 것보다 많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가끔 패배의 쓴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